제가 동경했던 사비 에르난데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실제로 분석한 결과 보통 선수하고 비교해서 대뇌핵이라는 그런 부분이 저는 뇌지컬 분석 및 트레이닝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노이랩의 대표 황병훈이라고 합니다. 요새 스마트폰 많이 쓰고 알고리즘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뭐 보지, 오늘 뭐 듣지, 심지어 오늘 뭐 먹지까지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요. 휴대폰 사용 시간이 하루 평균 약 4시간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2600회 정도 휴대폰을 만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중독되고 의존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예시로 미국에서 지금 베스킨라빈스 매장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해요. 31개의 아이스크림 중에 내가 먹을 5개를 생각하는 것조차도 너무 싫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인공지능이 어떤 맞춤 추천을 해주고 뭘 좋아하는지 분석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가 우리 두뇌가 하던 그런 역할이었어요. 두뇌는 사실 굉장히 게으른 친구기 때문에 고치지 않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좀 효율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기관이어서 대체제가 나타나다 보니까 두뇌한테는 마치 시몬스 침대 같은 기대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혹은 기분까지 이제 컨트롤하는 게 뇌에서 담당을 하고 사용해줘야 성장을 하고 이제 발달을 하는데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이 이제 대체해줘서 하다 보니까 논리적인 측면이 필요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두뇌가 관성적으로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습관, 버릇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 집중력 시간 같은 경우에 10년 사이에 12초에서 8초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고 결정을 하기 싫어지니까 그냥 다 하기 싫어지고 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면서 ADHD,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같은 그런 현대 질환들도 알고리즘에 중독이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를 알게 된다면 나를 조금 더 쏙쏙들이 알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패턴들, 행동들을 할 수 있어서 자기 객관화가 많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죠. 뇌라는 영역 자체가 예전부터 굉장히 어렵고 비싸게 여겨졌었는데 미궁 속에 있었던 두뇌의 역할이 EEG, F-Nurse, fMRI 등 고급화된 장비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개개인마다 분석할 수 있다는 데이터화가 가능해졌고 현대사회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많이 활용이 되면서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하게도 이제 스포츠가 데이터로 흘러가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2000년도에 독일의 스포츠 심리학자가 밝힌 바로는 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1% 그리고 80%가 심리가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인지나 심리 쪽이 선수의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트레이닝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빠르게 필요한 스포츠 필드에서는 만족을 못 채워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동경했던 사비 에르난데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굉장히 두뇌가 뛰어난 플레이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분석한 결과 850회 정도 시야를 확보하면서 경기를 플레이를 하고 보통 선수하고 비교해서 대뇌핵이라는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또 발달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인지훈련이라는 것, Cognitive Training이라고 불리는데 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그룹과 한 그룹 간의 이제 차이를 지켜봤을 때 볼에 집중하는 비율이 85% 정도였는데 그게 50% 정도로 줄어들어서 시야를 확장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고요. 이제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는데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 내가 이 후반 89분에는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원래 쓰던 힘보다 많이 사용하면서 패스나 슛을 해야겠다라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간 감각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반사신경 그 3가지가 인지에서는 스포츠 선수들을 차이 나게 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뉴로트래커라는 회사가 있는데 선수들의 전전두엽 활성을 위해서 시합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같은 팀들하고 성공적인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뉴로11이라는 리버풀하고 10년째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두뇌 분석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실제로 리버풀의 감독이 2연속 결승에서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 언급할 정도로 선수들의 두뇌 트레이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인지 트레이닝 저변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두뇌 인지에서 가장 차이를 많이 보이는 퍼포먼스가 공간 감각, 판단력, 반사신경 그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 세 가지 역량을 키우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단순히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트레이닝을 시작하기 전에 두뇌 분석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모자란지, 어떤 부분이 훈련이 되면 성장이 좋을 수 있을지 개인마다 분석을 하고 있고 맞춤 훈련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주 정도 지난 후에 두뇌의 변화를 측정을 하게 되고 리포트를 형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목동중학교와 풋볼 A 팀 같은 경우는 패스 성공률, 반응 속도, 두뇌 혈류량 등이 모두 개선이 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저희 뇌지컬 트레이닝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연세대학교, 목동중학교, 풋볼 A 150명의 이용자들이 저희 뇌지컬 서비스를 이용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축구뿐만 아니라 무기 종목, 더 나아가면은 e스포츠나 바둑 같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스포츠 영역에서는 모두 뇌지컬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000명, 3년 내에는 약 15만 명 정도의 유저들과 함께 뇌지컬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면서 전반적인 스포츠 트레이닝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자 해요.